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역시 오전장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오후 들면서 많이 이제 만회를 했죠. 그래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0.6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0.24%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그야말로 좀 패대기를 치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또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후 들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였죠. 그래서 거의 아마 코스피 대형주들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오전 10시, 11시 무렵에 하락폭을 그 낙폭을 아주 강하게 키우다가 정점을 탁 찍고 바닥을 딱 찍고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개인 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이제 하락세가 이거 이렇게 계속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다음 주를 대비한 어떤 자금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인들이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키우면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그 매도를, 현금 확보를 위한 그런 매도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매물들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물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싸게 받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싸기 때문에 한껏 싸진 그 주가 수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기계적으로 수급에, 그러니까 어떤 그 매수에 동참을 하는,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오늘 같은 장은 오전에 계속 이어지던 그 낙폭을 오후 들어서 줄였다. 왜?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의 수급에 대한 기대, 이제 한 주가 바뀌니까 다음 주 수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그 수급의 패턴이 좀 바뀌는 그런 지점이 오늘 정오 무렵, 정오 조금 안 돼서 11시 무렵 부근에서 어떤 수급의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역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좀 장이 워낙 좋았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좀 더 흐름이 좋았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도 오전에 굉장히 낙폭을 키우던 것을 거의 다 만회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끝났고, 제약도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제 이제 지인과 그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차트 보여주면서 이제 13만 3천 원대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빠졌습니다. 저는 13만 3천 원 정도를 하단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번 주 초에 14만 원 정도였던, 그죠? 그 주가 흐름이 주 초에 한 14만 원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14만 원대 중반 정도를 보여줄 때 빠지게 되면 이제 13만 3천 원 정도를 하단으로 열어놔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악착같이 빼가지고 13만 2천 원대까지 완전히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주가라는 게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조금씩 오르면서 빼야 그 조금 오를 때,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주구장창 계속 빼면 정말 힘들죠. 이게 마지막일 텐데 여기서 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드려 맞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벌써 이만큼이나 빠졌나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진을 다 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 그러나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그 반등을 하는 패턴이 컸던, 그 폭이 컸던 종목들은 또 다음 주에 좀 더 희망적인 흐름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어떤 기대를 갖게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305종목이 오르고 555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8%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이 적은데 빠진 종목이 250여 종목이 더 많은데 0.68% 올랐다. 그거는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코스닥이 427종목 오르고 878종목이 빠졌습니다.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고작 0.24% 빠졌다는 것,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원인은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지만 매도세가 완전히 꺾였죠,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93억 원, 244억 원 이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피는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 중국의 유동성 축소 우려 및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우려 등으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증시 회복 및 원화 강세 전환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고, 코스닥은 중국의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며 장중 2%대 하락한 이후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와 LG전자 두 종목만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이 보합, 나머진 다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1.27% 올랐습니다. 상위주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5.56% 올라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파란색이 훨씬 많죠. HLB가 13.53%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솔브레인 이렇게 5종목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이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3일제약이 7.54% 올랐고 신풍제약과 종근당이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녹십자가 3.81% 가장 많이 빠졌고 파미셀, 대원제약, 우리들제약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 보면 유바이오로직스가 10.12% 가장 많이 올랐고요. 펜젠이 7%대, 휴메딕스가 6%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시젠이 6.77, 나이백이 6.39% 빠졌고 한국파마가 5.66%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레키로나즈 공급을 하고 있는데 17일 첫날에 151병이 공급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한 병에 960mg의 용량을 가진 정맥 주사제고 환자 1kg당 40mg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자 수가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가 다시 이제 500명대, 600명대 이렇게 늘고 있어서 조금씩 그 레키로나주의 의료,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 공급되는 양이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셀트리온 0.16%, 500원이 빠진 31만 8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07%, 100원이 오른 13만 6,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보면 오늘 그래도 좀 의미가 있죠. 셀트리온 외국인이 52,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동안의 매도를 끝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34,000주 팔았습니다. 금투가 좀 많이 들어왔고 보험도 들어왔는데 투신과 기타 금융 또 연기금은 팔았습니다.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12만 2천주 매수했고 기관도 10,000주 동참을 했는데 기관은 금투와 연기금이 들어왔고 투신이 팔았습니다. 개인은 12만 9천주를 덜어냈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수급 상황만 놓고 미뤄 짐작해 볼 때 월요일 날은
양봉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이 36,000주를 샀고 기관이 2,000주를 거들었고요. 개인이 36,000주를 팔았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좀 터지지 않고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 보시면 드디어 121선을 하단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1선을 하향 이탈했던 것은 11월 초중반 때 이후, 그리고 1월 중순에 잠깐 이후 오랜만에 이 121선 터치가 나왔고요. 121선 정도에서는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을 연출을 하는 거고,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오늘로 최저점을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121선을 그대로 하향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지지가 나왔다는 것과 1월 중순에 그 하단 최저점 부근을 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셀트리온의 상승 추세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봉을 보시면 20주 봉을 가파르게 하향 이탈했다가 빠르게 또 다시 오후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지난주에 10주선, 지난주에 이제 10주선을 그대로 이탈을 하면서 5주선을 2주 연속으로 지켰지만, 이번 주에 5주선을 이탈하면서 20주선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오늘 바닥자리, 오늘의 최저점 자리가 132,100원이었는데 132,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지난 1월 중순에 하향 최저점을 깨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셀트리온과 다른 점은 121선과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흐름이 아직은 나쁘지 않다. 셀트리온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 보시면 셀트리온은 20주선을 하향 이탈했다 반등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주선에 닿지도 않은, 그래서 아직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아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약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지 않았고 않은 상태로 하단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1월 중순에 있었던 그 하단 최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121선을 터치하기 직전이었는데 어쨌든 돌아서는, 그래서 십자형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21선 부근에서는 이제 하단에 좀 어떤 강력한 지지 라인이 생기면서 상승 반전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가장 안 좋습니다. 20주 선도 이제 이탈을 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주선까지 가지도 않았고, 셀트리온은 20주선을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을 해줬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20주선을 이탈한 상태로 주봉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오늘 최저점 자리가 셀트리온은 121선 자리 정도죠. 30만 5천원쯤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지지를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면 30만 5,5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지금 매물대 상단 31만 7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1차 저항이 있을 테고요.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 5일선 33만 2,500원쯤 되는, 32만 2,500원쯤 되는 5일선에서 저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중간에 이평선도 없이 중간에 붕 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보면 하단에 12만 8,300원쯤 되는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하단 지지가 나올 텐데, 여기는 지난 1월 중순의 최저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바로 위에 매물대 저항선이 나오는데 13만 7천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3만 7천 한 2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
있을 겁니다. 오늘의 상단 부근하고 좀 비슷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역시 5일선을 만나게 되는데 13만 8,700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은 하단이 121선 자리로 잡았을 때 15만 6천원쯤 되는 자리. 그리고 상단은 오늘의 상단 끝자리가 5일선 정도 되는 자리면서 동시에 매물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네요. 그래서 5일선 정도 되는 자리가 16만 매물대 상단이구나. 이 매물대 상단 자리와 5일선이 만나는 자리가 16만 5천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1선과 만나는 자리 17만 1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2차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은 아래쪽에 15만 6천원에서 위쪽에는 5일선, 11선 차례로 16만 5천, 17만 1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평선을 하나씩 내주면서 약세를 보이는데 상승할 때도 이평선을 하나씩 이제 잡아먹으면서 올라갑니다. 보통 5일선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죠. 가까운 선이니까.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상승 전환하려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전, 4일 전 음봉이 빠져나가야 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리는 양봉이 형성돼야 5일선이 상승 패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셀트리온 그룹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면 5일선부터 이제 고개를 위쪽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대차거래 보면요. 셀트리온 오늘 19만 6,800주 정도가 새로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 체결되는 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31만 9천 주의 상환량이 많았던 그 상환량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대차거래 상황만 보면 셀트리온의 그 어떤 추가적인 약세를 점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보다는 좀 줄었지만 44,000주 새로 체결됐고 대차거래 상환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주가의 약세를 좀 예상하는 그런 세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약도 역시 19,900주 한 2만 주 정도의 대차거래 체결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그 주가 흐름은 그러니까 금리,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높은 그 고점에 형성되어 있던 지수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고 여기에서 일단 기관 투자자가 먼저 우리 시장에서 그 매물 폭탄을 쏟아내고 던지면서 빠져나가는 사이에 외국인이 동참을 하면서 주요 세력 두 주체가 정말 앞뒤 보지 않고 그냥 패대기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조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했던 물량은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건 여기를 바닥으로 삼고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여기가 더 고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하락할까봐 불안한 건데 상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할 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샀던 구간을 지나쳐 올라갈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제 수익 구간이 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아쉬운 점이 그때까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했을 때 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끈질긴 어떤 보유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전만 오면, 내 매수가 근처만 오면 매도해야지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그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대체로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물량을 뺏길 때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잡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싼 구간에서 잡는 거니까 그 매수 주체의 시각으로만 보면. 근데 수익의 어떤 구간이 굉장히 짧고 수익은커녕 손실 구간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번 이번 주 내내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번 장기 그 투자 관점으로 고수익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게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그 비쌀 때 판다는 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비싸질 수 있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들썩거릴 때 이렇게 무섭게 패대기를 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학습을 하지만 사실 주가가 싸지면 그 싸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떤 체득을 하고 나면 몸에서 체득하고 나면 지금 그 뭐 최근에 이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약세가 더 이어지더라도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막 빠져나갈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반전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혹시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자 오늘 금요일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후련하게 시원하게 주가가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주말 동안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체력을 또 비축하셔서 다음 주 투자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